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MBN골드 조기주 매니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전세를 역전할 만한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두 분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먼저 김민수 대표는 JVM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조기준 매니저는 폴라리스 세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폴라리스 세원,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이 주식은 최근에 이제 사실 뭐 미국에서 리비안, 뭐 네. 그다음에 테슬라, 전기차 하면 주가들이 막 중소형주들이 많이 뜨잖아요. 네. 그와 관련된 뭐 전기차 부품이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차가 이제 한국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네. 이제 그와 관련된 주품으로 최근에 이제 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2,000원까지 조정을 거쳐고 있는 주식인데.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조금 소형주다 보니까 시총이 이제 700억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소형주다 보니까 워낙 급등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하락했던 이유는 이제 유상증자권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권에 의해서 오늘자로 납입을 합니다. 이제 오늘자로 유증 마지막 날이고요. 어제 오늘 유증을 해서 160억 정도의 주주 배정 유증 증자를 하고 있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이제 현대차, 기아차, GM, 포드,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모터스까지 해서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900억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올해 벌써 상반기에 1,000억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까지 1,000억을 달성했기 때문에 벌써 작년에 지금 현재 100%의 매출이 나왔고 흑자가 나오고 있는 회사인데 유보율이 이제 소형주 중에서도 유보율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2,400%나 되고요. 부채비율이 51%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단점이라면 이제 대주주 지분이 좀 약한 것만 흠인데, 여기가 지금 현재 아이오닉 6와 네. 그다음에 GM과 포드 허머와 F15 라이트닝 공조 부품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 매출 나오고 그다음에 리비안 전기차 그다음에 현대차의 추가 공장 수주권 지금의 매출 그러니까 우하향하고 있는데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회사는 결국에는 다시 실적에 의해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적자 기업이 아니고 대부분 자동차 부품 회사들은 적자인데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추천주로 가져왔고요. 네. 매수는 이제 2,000원에서 2,1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저번에 6,000원까지 갔지만 난 4,000원까지 잡아드려도 될 것 같고요. 워낙 소형주다 보니까 손절가는 1,750원 타이트하게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부품주 가운데서도 또 전기차 관련한 부품주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폴라리스 세원 확인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달 사이는 좀 바닥권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움직임에 대한 실적 베이스로 한 기대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JVM을 보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님, JVM은 어떤 관점에서 좋게 보십니까? 네, 시작부터 종목이 확 들어가네요. 그럼요. 네. 그냥 전세 역전할 만한 종목을 확 제시합니다. 네, 전세가 뭐 매매 전세가 아니죠. 네, 죄송합니다. 매매보다는 전세가 좀 안 좋지 않나요? 예. 내 집 그래서- 마련이 좋죠.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JVM을 볼 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약간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특이한 거 없을까라는 쪽으로 봤을 때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 예전에 대비해서 많이 낮아진 밸류만큼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고요. 한미약품 그룹입니다. 네. 자회사고요. 거기서 병원이나 약국 자동화 시스템 관련된 쪽에 소프트웨어 주력 개발하고 있고 거기서 쉽게 말씀드리면 약국 갔는데 약품을 또 병원에서 네. 자동으로 조제할 수 있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왜 지금 또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코로나19 때 가장 걱정이 많았던 게 간호사도 부족했고 그렇죠. 예, 약사도 부족하고 의료계 인력 자체가 다 부족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인력이 부족했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느냐? 딱 이 회사가 입맛에 맞네요. 오. 예, 그런 쪽에서 또 하나 이제 비대면 진료 관련된 조제 건수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측면 쪽에서 최근에 미국 쪽에서도 맞아 들어가는 분위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상반기 중에 관련된 시스템 판가 인상했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충분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올해 매출이 1,370억 정도 한 19%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이 200억대, 65%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은 올해도 자신감이 넘치는데 시총이 2천억밖에 아직 안 됩니다. 그러면 독보적인 기술이고 그리고 이런 때 시장에서 가장 성장에 대해서 목말라 할 때 보여주고 있는 성과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차별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가 18,000원 선 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작년 이맘때도 이 가격대에서 주가가 12,000원대까지 쭉 흘러내렸다가 다시 최근의 흐름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시장 대비해서는 좋습니다. 자, 이 가운데 가격도 올릴 수 있고 수출까지 늘어난다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을까요? 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네. 고개를 드는데 이제 실적 이번에 나올 거의 기대감도 같이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이 약간 좀 저점이 오른쪽이 높인 채 움직이게 되면은 아마 월봉상의 저항대 부근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한 23,000원대 정도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1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께서 제시해 주신 종목을 차트만 두고 보면은 한 종목은 바닥권에서 또 한 종목은 고점 부근에 있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을 기대하며 제시해 주신 두 종목이었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JVM을 제시해 주셨고요. 또 조기준 매니저는 폴라리스 세원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또 여러분의 10시 구간 또 포트폴리오의 전세 역전이 될 만한 종목으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세 역전 두 종목 확인해 봤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대형주, 중소형주 할 것 없이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코스피에서는 상승폭이 다소 좀 둔화가 된 그런 모습인데 코스닥은 강하거든요. 강한 와중에 상승폭을 좀 줄인 종목도 있지만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어서 에코프로 BM을 볼 텐데요. 놀랄만한 실적, 그 가운데 두 분의 투자 의견은 어떤지 확인해 보시죠. 엇갈렸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동그라미 괜찮다 의견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X 의견을 주셨는데 왜 X일까요? 실적이 생각보다 기대를 더 많이 하셨나요? 아니면 어떨까요? 증시 격언 중에 이제 네. 고점에서 호재에는 팔아라. 저점에서 매수라 하라는 주가가 더 관점이고 올라왔다? 또 중요한 건 이제 천억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왔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내일자로 이제 7,300만 주 지금 수량보다 3배가 더 많은 물량이 내일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네. 그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조정을 거친 다음에 저점을 잡아야지 지금 사서 추가적인 수익을 낼 구간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조정을 거치고 물량을 소화한 과정 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뉴스에 팔아라.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는 관점에서 X를 들었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이 유무상증자를 다 시행을 했는데 그럼 말씀해 주시는 좀 적정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그 에코프로 BM요. 네.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솔직히 10만 원 터치 네. 그 밑에면 더 좋겠죠. 그러면 12만 원대인 지금 주가가 더 눌림목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천만 주인데 7,300만 주 더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몇 배가 되는 물량이 나오는데 네. 그 물량을 제가 보기에는 뭐 기관들도 팔겠지만 어제부터 팔 물량은 나왔을 거고 그 호재에서 지금도 계속 팔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실적이었으면 제가 보기에는 뭐 20% 떠야 되는데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조정을 10만 원까지는 조정을 거친 후에 사시는 게 안 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량 부담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조금 기다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김 대표님께서는 2분기 실적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적보다 이제 하반기에 더 좋아야 주가도 좀 더 잘 올라갈 텐데 실적 부분 좀 점검 쭉 해주시죠. 네, 2차 전지 업체는 좀 길게 봐야죠. 단기적으로 수급 관련된 것도 물론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부담이었다 그러면 여기도 안 왔습니다. 바로 저 밑에 있겠죠. 근데 그런 쪽에서 양극재 업체가 왜 이렇게 부각을 받느냐라는 쪽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할 부분들이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한 650억 나가려고 했던 부분들이 1,020억 가까이 58% 늘었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그냥 애써 2차 전지 이거 되겠어. 또 지난번에 한 1, 2주 전부터 공매도 확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갔던 모습들. 일단 실적 이 시점에서 그러면 실적 잘 나왔는데 누가 가장 좀 쫄릴까요? 네, 고점에서 공매도한 세력일까? 아니면 추세적으로 갖고 왔던 분들일까? 네. 제가 보기에는 고점이죠. 공매도가 더 불안할 것 같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쌉니다. 비싼데 2차 전지 특성상 이제 보여줄 수 있는 미래가 좀 더 확보가 되면서 네. 나오는 실적의 변화다라고 되면 개인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업종은 함부로 공매도 치면 안 됩니다. 잘못하다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보여주고 특히 이번에 캠4라고 하는 공장에서 화재가 나다 보니까 이쪽에서 4월 달에 화재 났던 부분들이 4월 달부터 돌아가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약간 이전에서 대체로 생산하던 쪽이 캠6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가동이 확 올라갔네요.
가동률 보니까 상당히 올라간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받는 쪽이 없었다 그러면 가동률이 이렇게 안 올라왔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고 있는 소재 가격들도 약간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스프레드가 더 좋아지고 네. 거기서 나오고 있는 Q가 받쳐준다. 실적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적을 베이스로 한 목표가를 지금 설정해 본다면 이 구간에서 얼마 정도 더 좀 프리미엄을 줄 수 있을까요? 목표가는 모르겠습니다. 목표가는 그냥 갈 때까지 가보자. 갈 때까지 예, 그렇게 가보자요? 가야 될 것 같고요. 계속된 우상향. 네, 추세는 이상이 없다. 안쪽으로 보시면서 양극재 쪽 다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LNF는 실적이 아마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확장선 계속 나올 것 같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재 쪽에서 이제 증자하고 투자했던 부분들이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게 조금은 늦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러다 보니까 가장 비싸긴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2차 전지 관련된 종목 가운데 한 종목 에코프로 BM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게임주도 오늘 흐름 좋죠. 그 가운데 대장격인 큰 덩치의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자 수는 반토막이라고 합니다. 주가도 만만치 않게 반토막이 뭡니까?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나 오늘은 조금 오릅니다. 1.64%, 1.36% 현재 오르면서 37만 1,500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NC소프트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확인해 보시죠. 이번에도 엇갈렸나요? 김 대표님은 X, 조기준 매니저님은 O 의견. 이번에는 반대입니다. NC소프트는 우리 조기준 매니저님이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접속자 수가 엄청 줄었대요. 이유가 뭘까요? 게임이 NC소프트에 나오는 게임이 재미가 없나 봐요. 아니요, 이제 그게 저기랑 이제 카카오 게임이랑 이제 갈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카카오 게임이 이제 NC소프트랑 이제 새로 카카오 게임이 작년부터 이제 시작한 게임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접속자 수가 서로 갈리고 나뉜 거군요. 나뉜 거고요. 사실은 그런데도 그런 걸 치고도 작년보다는 이제 올해 1분기 실적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딘이라는 게 이제 나눠먹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분리하는 거지만 그래도 실적이 작년에 워낙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치면서 1분기에 벌써 8천억 매출에다가 2,400억,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에 영업이익을 벌써 달성했거든요. 그래서 반토막 났다고 그랬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주가는 저점에서는 악재는 사라라고 얘기하듯이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제 넵튠이 중국에서 판호를 승인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게임 규제가 풀리는구나라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대부 시스터즈라든가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워낙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을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30만 원대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악재에서는 바닥에서의 악재는 사라라는 생각을 잘 보면 실적이 지금도 반토막이 나야 되는데 실적은 벌써 작년에 3,700억 영업이익인데 올해 2,400억 1분기에 벌써 달성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뉴스는 바닥에서의 어떤 악재는 매수하는 세력들의 어떤 의도적인 뉴스도 있고 역정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반토막 그거는 이미 알려져 있는 작년의 뉴스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게임주는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우리 게임을 제가 김문수 대표님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NC소프트 X, 그러니까 방금 전에 조기준 매니저님께서 카카오 게임즈와 좀 이런 유저가 갈리고 있다는데 카카오 게임즈 쪽에 게임을 하십니까? 다 하죠. 다 게이머는 하십니까? 안 가립니다. 네. 근데 다 해야 NC소프트 됩니다. X를 왜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 트렌드가 제가 보통 얘기하는 RPG, MMORPG. 네, 리니지 스타일의 RPG 지겨워합니다 이제. 오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초기에는 그래도 새로 나와서 좀 시스템도 다르네 그러면 열광적으로 하다가 네. 지금은 다들 게이머 분위기가 아니 지금 게임할 때냐 나가서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이런 그쵸. 입장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게임도 말 그대로 이제 접속도 좀 예전만큼 안 하시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할 일이 없다. 아니, 김문수 대표님 본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건 아니죠? 저 할 일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예. 근데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또 불황령에서는 성장하는 게임이다, 성장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황인데 게임을 하지만 돈 안 들이는 게임합니다. 네. 네, 결제 자랑합니다. 현질 안 하는 게임. 야, 이 전문 용어도 아시네요. 네, 그래서 이런 쪽까지 봤을 때, 네. 첫 번째로는 좀 이제 RPG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모바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오면서 약 한 10년 넘게 끌어왔던 이쪽이 좀 변화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게임사들이 그런 당연하게 여겼던 온라인 RPG에 대한 이 현상이 바뀐다고 하게 되면 PC, 콘솔, 그러니까 즉 내가 독자적으로 개발했던 게임을 어떤 특정한 매체를 통해서 이어가는 이런 게임들로 네. 트렌드가 바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성과가 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NC소프트가 기획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얘기는 한 올해 12월 달쯤에 크리스마스쯤에 나올 걸로 얘기하고 있는 게 Throne and Liberty라고 TL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게임이 성공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따른 이제 기대감과 반영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좀 늦게 후반부에 반영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나오는 실적 가지고는 뭐 성장에 대한 동력을 좀 줘야 되겠죠. 그 동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저항이 좀 심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아마 중기 저항권 정도면은 한 40만 원대 근처까지 들어오게 되면 또 저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그 흐름들과 인기의 엄정도 확인하고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게임주에 대한 엇갈린 의견. NC소프트는 어쨌든 굉장히 저점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100만 원을 넘어섰던 주가였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과연 향후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뭐 게임주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좀 더 확인해 볼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은 요즘에 뭐 컨텐츠주들도 돌아가면서 너무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볼 텐데요. 과연 스튜디오 드래곤을 두고 콘텐츠주의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는 1% 넘게 오르고 있고요. 두 분의 의견은 과연 이번에는 합이 맞을지? 이번에는 다행히도 두 분 모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영화, 드라마, 예능 할 것 없이 콘텐츠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네. 요즘에 보면은 콘텐츠주는 스튜디오 드래곤, 뭐 A스토리 할 것 없이 어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주에 대한 이야기도 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지금 제가 살짝 드라마 라인업을 이렇게 쭉 봤는데요. 일단 뭐 엄청난 대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있나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요. 네네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오늘 이제 우영우 때문에 이제 뭐 A 스토리라든가 네.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오늘 KT 알파부터 KT CS, KT IS 이제 이쪽 KT 투자 저쪽에 움직이면서 OTT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확보 차원에서 그런데 저는 이제 뭐 다음 주에 나오는 영화 또 뭐 외계인이라는 거 혹시 알죠. 근데 그게 이제 20일 날- 김태리 씨, 네. 김우빈 씨, 류준열 씨 주연이죠. 네, 그래서 이제 최동훈 감독이 이제 도둑들을 네. 만들었던 감독이 이제 작품 론칭한 20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아마도 그런 이제 계속적으로 그 후에도 영화가 계속 준비돼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 뭐 우영우는 지금 현재 이제 16부작 중에 5부작밖에 안 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계속 관심권을 가질 거고 어제 저 봤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OTT 관련주들이 이제 오징어 게임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시세를 낸 이후에 추가적인 대작이 없었는데 네. 그거 넷플릭스에서 지금 현재 비영어권에서 우영우가 1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보면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뭐 CJ ENM 네. 뭐 그다음에 뉴라는 작품 네. 그러니까 회사도 회사.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기관들이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CJ ENM도 그렇고 저점에서 다시 반등 국면 이제 차트상으로도 정배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쪽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컨텐츠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A스토리도 어제 우영우의 시청률이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합니다. 그 종편과 케이블 TV 시청률 그 채널 순위에도 보니까요. 10위권 안에 그 ENA가 올라와 있는 걸 보고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직 어제 편을 안 봤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님의 스포일러를 거부하도록 하겠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 일단 두 분 모두 좋다고 하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어떤 매력을 좀 보셨습니까? 네, 스드입니다. 스드? 네, 스튜디오 드래곤. 네, 예, 예. 짧게. 네, 네. 압축해야죠. 네네. 네, 근데 일단 MG. 예, 먼저 체크해야 될 게 넷플릭스 실적이고요. 네. 이번에 7월 20 며칠 까먹었습니다. 예. 넷플릭스의 실적이요? 예, 실적 발표되면서 영향을 받는 게 영상 콘텐츠 주제 동향이겠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한번 실적 성장률
꺾였다라는 네. 쪽에서 한번 크게 발주 흔들리다 수가 보니까 줄어들었죠, 많이.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라는 쪽에서 그대로 나오는 실적과 함께 변화 체크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서 넷플릭스가 이제 정책 쪽도 좀 바뀝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까지는 제작사들한테 리쿰률에 따라서 제작비를 지원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비율에 따라서 네.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에 투자하는 거 이만큼 그러면 제작한 비용들 요만큼 해서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제작을 하는 쪽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약간 가성비가 좀 높았겠죠. 네. 근데 지금은 2023년 5월부터는 이제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약간 정액제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성장 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조절을 하겠다라는 입장 쪽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이 정액제가 과연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기가 있다고 하게 되면 한국 지금까지 가성비로 좀 움직였죠. 네. 근데 그러면 한국 제작사 입장 쪽에서도 우리 이렇게 순위표 보세요 잘 나오는데 요거 갖고 되겠어요?라고 하는 정액제가 상대적으로 좀 리쿰률 대비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 어떤 절대적인 금액 자체가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제작사 쪽에서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세부 조건들을 내년 가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그럼 그 전까지 리쿰률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작 편수만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에서 내년 초까지는 거의 지금 나오는 기조에서 크게 바뀔 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인건비나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라서 들어가는 제작비는 조금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적은 계속 좋을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콘텐츠 주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두 분은 탑픽으로도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꼽으시는지 앞서서는 뉴도 말씀해 주셨고 CJ E&M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은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또 보십니까? 뭐 바로 뭐 생각나는 건 별로 없고요. 스스로 그냥. 네, 거의 그쪽에서 네. 차라리 그냥 A스토리 조정 나오면 사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우영 보셨어요? 어, 지난번에 안 보셨잖아요. 유튜브로 네. 간략하게 저도 그렇게 봤어요. 처음. 네, 그 참고를 재밌죠? 하셔서 네. 재밌죠? 네, 제 스타일. 아, 그래요? 저는 차라리 좀비가 네, 알겠습니다.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네. 이제 반대되는 의견 얘기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콘텐츠주에 이어서는 이번에 화장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 볼 텐데요. 어제도 저희가 LG생활건강 화장품주를 보여드렸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최근에 쇼핑,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금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릅니다. 과연 지금 8% 오르는 코스맥스 오늘 또 긍정적인 보고서 나왔는데 두 분의 의견 어떨까요? 자, 김민수 대표는 X 의견 주셨고요. 조기준 매니저님은 O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코스맥스 그리고 이 외의 화장품주들이 역시나 또 바닥권에서 오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지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공장의 철수 소식도 전해졌거든요. 네. 뭐 이런 부분이 뭐 비용 줄이는 데 좀 도움이 되는지. 그 주가가 이제 그동안 이 코스맥스가 못 갔던 네. 이유가 미국 공장에서 적자가 이제 딴 데서 중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버는데 미국에서 계속 적자 나고 있기 네.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그게 못 갔던 이유가 이제 하나 있고 뭐 다른 하나는 이제 중국 공장 물적 분할 건도 빠졌는데 이 회사는 사실은 뭐 작년에 1,000억 이상 뭐 벌었는데 재작년에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사실 지금 1, 2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중국 봉쇄 때문에 계속 1, 2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 네. 작년까지는 1,200억을 벌었었어요. 그래서 시총이 지금 7,700억짜리인데 화장품 중에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는 회사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좋은 회사가 지금 올해 1, 2분기는 중국이 지금 완전히 상하이다 뭐 이렇게 폐쇄를 하면서 적자가 났는데 사실 마케팅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느냐, 중국 화장품이 올라온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화장품들이 이제 봉쇄를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중국에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켓 줄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화장품이 있으실 거예요. 네. 가이라는 화장품 쓰시나요? 가이가 신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죠. 여기 아니, 겁니다. 아닙니다. 코스맥스입니다. 그분 이렇게 밤 유명한 거. 맞아. 예. 그렇죠. 연장을 그런 제품 하잖아요. 이제 그 매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 네.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고 화장품 회사들이 대부분 LG 생활건강이나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이나 네. 이렇게 코스맥스나 콜마 4개 회사 외에는 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 4개 회사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리오프닝이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지금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어가는데도 마스크를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우리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스텔스 그다음에 이제 BA
5 뭐 이거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다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치명률이 높지 않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경각심을 안 갖는 거기 때문에 미국도 항공주들이 어제 떴고요. 물론 유가가 하락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는 제가 보기에는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뭐 거리두기 강화 안 한다고 하니까 그다음에 화장품주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저는 O를 들었습니다. 네. 자, 코스맥스에 대해서 김 대표님은 X 의견 주셨는데 화장품주 전반으로 안 좋게 보시는 건지 아니면 코스맥스만 좀 부담이라는 건지 어떤 걸 보십니까? 일단 코스맥스는 한정적으로 봤을 네. 때는 이게 비용 통제 가지고 회사가 성장을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수익성만 좋아지죠. 근데 지금 시장은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거 가지고 그냥 계속 쭉쭉 갈 수 있을까? 잘 모르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화장품의 위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안 쓰다 보니까 이제 분장 받을 때밖에 안 쓰죠, 저희는. 근데 앵커님 입장으로서는 네. 화장품이 필수 소비재인가요? 그렇죠. 보면은 또 기초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기초는 항상 매일 쓰다 보니까 이게 줄어들고 네. 한 두세 달 텀으로 항상 제품을 더 사요.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지갑이 좀 쪼그라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약간 이제 브랜드를 좀 바꿀 수 있겠죠. 완전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조금 중가, 거기서 네. 더 졸라매야 되면 이제 저가로 내려가겠죠. 그래도 화장품은 쉽게 안 바꾼다고 하시던데요? 브랜드를 좀 바꾸기는 브랜드는요? 해요. 그러면 차선 브랜드는 그쵸, 있다는 그쵸. 얘기시죠? 예. 그러면 의견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네, 있는데. 여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네, 화장품 네. 안 쓸 수는 없어. 특히 기초 라인에서는. 그렇군요. 네. 갈 때마다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썼으면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스킨도 올인원만 쓰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마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보여주는 흐름을 따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는데 의외로 잘 버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앞서 말씀하셨듯이 필수 소비재의 성격이 있다는 것과 네. 중국 포기, 그러면 다른 쪽에 대안을 찾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북미나 일본 쪽에서 성장률을 보다 보니까 네. 상당히 의미 있게 올라옵니다.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은 높은데 네. 그러면 차라리 일본에서 성과 내는 브랜드 보자라고 하게 되면 회사 중에 아이패밀리 SC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혹시 로맨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로맨. 로메르요? 롬앤. 롬앤이요? 처음 들어봅니다. 네, 이런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일본의 MZ 세대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끄고 저는 있다고 한국의 하더라고요. MZ라서 몰랐습니다. 네, 김태욱이라고 CEO가 저기 연예인 최시라 맞습니다. 대표님과, 예. 네. 네. 그 회사 최근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예, 잘하시는데요. 네. 예, 네. 이 회사가 수출 보니까 네.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을 봤을 때 오히려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네. 히트하는 브랜드 찾아서 매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코스맥스 화장품주까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이 시간 레몬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MBN골드의 조기준 매니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